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월 28일 월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측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또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 봐야겠죠. 근데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이 하락세인데 약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약세를 보였죠. 마지막 마무리는 지금 상황이 좀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관망세,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뭐 지표,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 화두가 되게 되면서 지금 그런 게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재반락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거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전기전자 쪽과 이제 반도체 쪽이 뭐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강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 제약바이오와 이제 의약품 쪽이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괜찮은 모습을 보인 것도 있으나 어떤 일부 주식들, 뭐 네이처셀이라던가 뭐 CMG 제약이라던가 몇 가지 강세가 있는 주식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투심을 좀 이끌어주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좀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술주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가운데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최근 기조답게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 양매수세, 기관계는 오늘 양매도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이제 뭐 지금 추세와 힘이 좋아서 뭐 미리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재반락과 이제 만약에 다시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하락도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거고, 상승도 반락이,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끝도 없이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면 안 되고요. 뭐 지수가 좀 쉬어 가더라도 그에 맞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대책 없는 매매를 한다던가, 혹은 지수가 조정받을 때, 혹은 재반락이 나올 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실수할 확률이 또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런 실수할 확률이 조금씩이라도 높아질수록 계좌에 악 영향을 미치고 매매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움직임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대비라도 해놓고, 너무 무리하지, 그래야지 이제 너무 매매할 때 스스로 무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대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오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주들 위주, 좀 약간 난잡했습니다. 뭐 섹터가 특별히 굉장히 도드라지는 섹터가 있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섹터가 좀 난잡한 모습. 그래서 뭐 주요하게 볼만한 것들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대북 관련한 이슈로 움직인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R텍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DR텍과 함께 DNA 링크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은 이유로 움직여줬는데 뭐였냐면은 이제 남북 이제 유해발굴 사업 관련해서 그 유해 남벌이 제재 면제를 받았다는 소식, 그래서 4월에 개시된다는 소식, 그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DNA 링크랑 DR텍이 더 대장주로서, 그래서 두 가지 관심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DR텍과 DNA 링크, 뭐 DR텍 같은 경우는 그 지뢰 제거랑도 관련이 있고요. 그 유전자 분석기기 업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DNA 링크 같은 경우는 유해 발굴 관련해서 유전자 검사, 유전자 감식 관련한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요. 그래서 DR텍과 DNA 링크 두 가지를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의 강세가 유독 도드라졌는데,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대북주 관련해서 이제 철도 엔지니어링 관련주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대북주가 그렇게 큰 강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따로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업종 관련해서 예타 면제 사업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이제 전반적인 엔지니어링 업종이라던가 SOC 토목 업종에 대한 관심과 투심 개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항상 주식은 힘이 좋고 상승세가 좋으면 뭐 없던 호재도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힘이 좋고 차트가 좋기 때문에 그런 재료에 가장 강하게, 가장 반응성이 좋게 반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이 좋고 반응성이 좋고 사람들의 투심이 살아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식을 거래하라 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그런 식으로 움직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차 후발주로 우수 AMS 오늘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넣도록 하고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 비해서는 상승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서 일단 후발주로서 추가적인 움직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수 AMS 일단 관심주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일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과의 이제 기술 협력을 통해서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이죠. 암의 치료에 대한 자가 NK 세포요법에 대해서 이제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암 치료에 대한 치료 관련해서 이제 일본 후생성으로서 승인 받았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방 관련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이제 치료 관련해서도 승인을 받음으로써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의 강세와 어떤 CMG 제약이라던가 뭐 앱클론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네이처셀이 좀 중심적으로 강세 투심을 좀 개선해주는,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지금 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되긴 했고요. 그래서 네이처셀 일단은 지금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넣어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홍역 관련해서 일단 전염병 관련주들이 움직인 것과 관련해서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반응성이 있는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그런 전염병 관련한 어떤 관심, 투심 개선이 있는 측면도 있었는데 주요하게 또 이슈가 있었던 것은 관계사,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VGX 파마수티컬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경부암 환자의 백신을 투여해서 종양 소멸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완전 관해라고 하는데 종양 소멸을 확인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이노비오의 밑에 이제 VGX 파마스티컬스, 그리고 그 밑에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또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많이 급증된 모습과 함께 추가적인 변동성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진원생명과의 위에 있는 회사가 암치료 종양 소멸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움직임 있었고, 관련주다 보니까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도 반응성이 좀 투심이 개선된 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조금 잘 움직여 주다 보니까 투심 개선된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볼만한 주식들은 요 정도 보고요. 뭐 다른 기타 상승세가 있었던 주식들, 기타 움직임이 있었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카페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대부분의 그 강세가 있었던 특징적이었던 주식들은 날마다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혹은 뭐 날마다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시장 보는 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쌓이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뭐 유튜브도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 계속 받아가시길 바라고, 카페에 그런 실시간 정보나 실전 투자 도움 정보들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를 원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문의 주시면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뭐 오늘도 고생하셨고, 지금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최근 며칠 동안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른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오르는데 특징적인 종목들은 많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최근 몇 주 전 혹은 몇 주 동안 수소차 관련 섹터라던가 이런 대북주 관련 sek터가 있어서 시장이 좀 뭐랄까 테마주가 많이 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은 테마주 섹터가 많이 없죠. 그래서 좀 분위기 변환이 조금,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 느낌이 느껴진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뭐 절대적인 매매, 항상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최고의 어떤 뭐랄까 하나의 매매법으로 모든 시장을 거쳐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는 일반적인 원리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맞게 그런 일반적인 원리 원칙을 깨우치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해나갈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만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능은 없어서 뭐 이럴 때 사서 이럴 때 팔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것저것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뭔가 이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만능 전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벌려고 하니까 사실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매매법을 개발해서 그거 하나로 계속 우려먹어서 계속 돈 벌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왜냐면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는 이제 효율성이 좋은 매매법은 다르기 마련이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같아도 종목마다 또 이제 매매법이라던가 매수 타점이라던가 이런 걸 또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들은 복잡하니까 무시하고 뭔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쉽게 대박 내려고 하고, 이러니까 잘 안되고 매매가 꼬이고 손실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게 항상 시장이나 항상 모든 종목이나 모든 시장에 이게 똑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전략을 가져왔는데도 그 전략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바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전략을 수정한다거나 왜 안 됐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다른 전략을 적용해 본다던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발전해 나가다 보면 상황에 맞는 전략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눈이 뜨이고 경험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뭐 이거 하니까 안 되네 포기해버리고,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손실 좀 나면 포기해버리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경우에 다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그런 착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 하는 거 보면은 뭐 항상 수익 내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솔직하게 추천주로 다 보여드리다시피 하다 보면 손절이 날 때도 있어요. 손절이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승률을 높게 가져가고 최대한 그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좀 손실 난다고 포기해버리고
혹은 뭐 좀 이 전략이 지금 안 통한다고 해가지고 아예 폐기를 해버린다거나 뭐 아예 다른 전략으로 바꿔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A라는 전략을 취했다가 손실이 나면은 접어요. 그리고 B라는 전략에 또 손댑니다. 그럼 또 손실 나는 상태에서 접어요. 그 C라는 전략에 또 손댑니다. 손실 난 상태에서만 접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메뚜기처럼 하다 보면 A, B, C, D 이 모든 전략에 손댈 때마다 다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초보들이 손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은 전략을 계속적으로 어떤 고수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손실만 나는 일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실 나니까 이거 안 좋네 하고 메뚜기 튀고, 여기서 손실 나니까 이거 안 좋네 하면 무슨 메뚜기 튀고. 지금 이 얘기 들으시고 약간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거는 손실이 나더라도 A라는 전략을 계속 고수해서 초과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게 제일 그나마 좋은 거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은 A, B, C, D, E라는 이런 모든 전략들을 다 경험해보고 이기는 습관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A도 쓰고 B도 쓰고 C도 쓰고 D도 쓰고 하면서 이제 아는 거죠.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보면은 이 상황에서 이게 맞고 저 상황에서 저게 맞고, 이게 내 전략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과 조금 어긋났을 뿐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면은 사실 불안하지가 않고 이제 약간 깨우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때까지 이래서 이게 안 됐구나라는 그런 순간이 분명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뭐 상황에 맞게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패턴이 있듯이 성공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성공하면 되는지 꾸준히 함께 하면서 뭐 많이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추천주를 통해서도 이것저것 같이 매매를 하게 되면서 어떤 보시면은 뭐 느끼실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좀 약간 전략들이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뭐 목표가라던가 손절가라던가 분할 매수라던가 이런 게 조금씩 수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상황에 맞게 종목에 맞게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되는 게 원래 맞는 거고, 한 가지 전략만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것저것 전략을 다룰 만한 실력이 안 된다면 그냥 한 가지 전략만 고수하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적용하되 시장 상황에 맞게 종목에 맞게 적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이제 매매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매매 실력 증진의 목표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같이 같이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같이 알아가고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추천주도 부담 없이 말씀을 하세요. 부담 없이 말씀을 하시면 뭐 같이 기존에 경험하고 계신 분들 같이 경험하시면 되고, 뭐 경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무료로 경험하게 해드리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괜히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마시고,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습관 깨우치면서 주식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여기서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 마감하고 뭐 종목이나 섹터가 좀 적어서 이런 좀 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뭐 이야기 좀 드렸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꾸준히 해 나갑시다.